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의정부에서 서울 시내를 잇는 106번과 107번 버스를 감차하겠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서울시가 버스 감차를 좀 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주택가에 들개떼가 나타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인근 식당과 농가에서 키우던 조류 총 70여 마리를 물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양주 LP가스 폭발 사고에 대한 시의 보상금 지급 문제를 놓고 관련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후 집이 반파된 피해자에게 보상금 4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경기북부 지역의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서울시가 의정부에서 서울 시내를 잇는 106번과 107번 버스를 감차하겠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보도 당시만 해도 서울시가 금방이라도 이렇게 결정을 내릴 것 같았는데요. 다시 취재를 해보니 서울시가 버스 감차를 좀 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기존에 있던 서울행 직행버스마저 감차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나라방송은 지난달 24일 서울시가 106번 버스와 107번 버스 감차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106번 버스는 의정부에서 종로 5가까지, 107번 버스는 밀락동에서 동대문으로 잇는 노선으로 서울시는 각각 5대와 6대를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노선 모두 토익버스의 10% 이상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많이 늘어나죠. 거의 한 6, 7분,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20분 정도 되죠.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반응입니다. 진짜 큰일 나요. 감차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이 되더라고요. 시간 5분 때문에 막 끼고 그러는데. 시민 불편이 예상되자 의정부시는 즉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장암동 구간에 장암 아파트하고 장암주고 지 있잖아요. 그분들이 조금 이제 차를 못하는 형국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보도 이후 취재진이 서울시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결과 서울시 관계자는 두 노선의 버스 감차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차에 따른 의정부 시민 불편이 부담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정부 쪽에서 내려온 노선을 건드리는 게 맞냐 아니냐. 저희도 이제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역외군수사업법상 2개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를 10% 이상 감차할 경우 지자체끼리 관련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향후 서울시가 협의를 요청하면 감차 불가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주택가에 들개떼가 나타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들개들은 인근 식당과 농가에서 키우던 조류 총 70여 마리를 물어 죽이는 등 공격성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들개들이 계단을 타고 주택가로 내려옵니다. 자세히 보니 들개 4마리가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아파트 단지를 활보하는 이 들개떼를 마주한 한 시민은 불안했던 당시 심경을 전했습니다. 들개 4마리가 아무렇지 않게 저희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 큰 대형견이 이제 다른 이제 큼직한 개들하고 같이 가는 걸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됐어요. 밤새 좀 몸도 안 좋고 막 무섭더라고요. 애도 있는데 애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그 걱정도 많이 됐고요. 들개들은 지난 2월 호원동의 한 식당에서 키우던 관상용 조류 30마리를 모두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더니 양쪽에 개가 애서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다 직접 보신 거예요? 예! 다 죽였죠 뭐요. 난 늦게 나왔으니까. 먼저는 주인이 목격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이후 들개들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식당 바로 옆에 위치한 농장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닭장 속 40마리 닭이 모두 들개에게 습격을 당해 지금은 단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당시 들개들이 철조망을 이빨로 물어뜯은 자국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냥 비참하더라고요. 그냥 와보니까
뭐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냥 털은 그냥 꽉 차 있고 닭은 다 죽어 있고 그래 뭐 깜짝 놀랐지 뭐. 최근 2달 사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키우던 고양이 2마리 역시 들개에게 물려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이런 거 다 물어 뜯기고 여기 급속 밀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묻어준 애도 똑같이 여기 송곳니, 얘도 송곳니. 그러면서 CCTV를 이제 본 거예요. 그 죽고 나서. 의정부시에는 지난 4월 관련 민원이 처음 접수됐고 지난 15일까지 총 5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시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들개 포획을 요청했고 최근 호원동 주변에 포획 틀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개들은 네네. 바로 이렇게 데려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단 마주치는 것부터가 어렵고요. 걔네를 잡기 위해서 총을 쏘거나 이러면 또 사람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냥 조심해서 저희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내를 할 때는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생성을 보이는 들개로 인해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 하지만 들개 포획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양주 LP가스 폭발 사고에 대한 시의 보상금 지급 문제를 놓고 저희 나라방송에서 지난 7일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관련 조례에는 생활기반 상실로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이 지원 대상인데 집이 완파된 경우는 보상받고 집이 반파된 피해 주민의 경우 한동안 바깥 생활을 전전했음에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당시 시는 집이 완파된 피해자 1명에게만 9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저희 나라방송의 보도 이후 시는 집이 반파된 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사고로 집이 반파된 피해자에게 지난 16일 보상금 4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는 이번 달 안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사망한 피의자에게 가스보험사에서 지급한 1,500만 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의 한 중학교에서 여중생이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1일 오전 11시 40분쯤 동두천시의 한 중학교 4층에서 이 학교 2학년 A양이 수업 중 뛰어내렸습니다. 화단으로 떨어진 A양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골반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은 구조대에게 추락 직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A양이 수업 중 추락하는 장면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은 사고 충격으로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0일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의 시신 1차 부검 결과 자해전 망설이는 흔적인 주저흔과 방어흔이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소견으로 남편인 A씨에게는 주저흔이 발견됐고 딸인 고등학생 B양에게서는 손등에 방어흔이 나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아내 C씨의 시신에서는 목 부위 자상 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가족 2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중학생 D군은 사건 전날 가족들이 빚 문제로 심각하게 논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주경찰서와 양주시가 지역에 있는 여성 공중 화장실 20곳에 특수 형광물질을 도포하고 경고 표지판도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도포한 특수 형광물질은 투명한 성분으로 손이나 옷에 묻으면 눈으로 확인되지 않고 자외선 특수 장비로 비추면 녹색으로 발광해 증거물 확보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특수 형광물질 도포 지역임을 알리는 경고판을 화장실 입구에 부착해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포천시는 최근 포천시 체육회에서 보조금 횡령 사건 발생과 관련해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감사 방향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보조금 횡령, 보조금 전용 계좌 관리 실태의 적정성 여부 등입니다. 감사 결과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하고 횡령, 유용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와 관련자를 고발할 방침입니다. 포천시는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에 부족한 면이 있다며 보조금의 부정수급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실 때 화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경기북부 지역의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꽁초를 운전 중 창밖으로 던지거나 등산 중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리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소방 관계자는 흡연 후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정부시는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1000여 곳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항목은 일반 현황과 준수사항, 권장사항 3개 영역에 대해 업종별 최대 2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 후 최우수, 우수, 일반관리 대상으로 등급을 부여합니다. 단 평가 기준의 법적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2017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녹색 등급 부여가 금지됩니다. 특히 최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더 베스트 업소 로고 제작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내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현 전 김포시 의장이 범행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유 전 의장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여러 차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유승현 전 김포시 의장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습니다. 아내 살해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송차에 올라타기 전까지 여러 번 고개를 가로저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아내 살해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김포 양촌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구급대 도착 당시 아내 A씨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고인의 몸에서는 멍과 타박상 같은 상흔이 확인됐고 사건 현장에서는 술병과 골프채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내를 때렸다는 유 씨의 진술에 따라 유 씨가 아내와 싸우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유 씨가 고의로 아내를 살해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살인죄 적용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살인죄 혐의가 인정되면 유 씨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아내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폭행으로 인한 심장 파열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오는 7월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인데요. 경기도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실내 공기질 진단에 나섭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강화된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이 시행됩니다.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 시설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기준이 각각 75, 3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로 강화되고 폼알데하이드는 8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지하 역사와 도서관, 영화관 등의 일반 시설은 미세먼지는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기존에 없던 초미세먼지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경기도는 강화된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알리고 새로운 기준 적용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실내 공기질 개선 진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노인 요양시설 등 도내 취약계층 다중 이용시설.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을 측정하고 개선 방안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시설이 많은데 그중에서 한 1,800개를 선정을 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을 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지원을 하는. 또는 해마다 900여 곳씩 내년까지 1,847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 새롭게 설치되는 시설도 해당되며 신청은 관할시군 환경부서로 하면 됩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올해 말까지 경기도 내 수소 충전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설치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7곳을 포함해 수소 충전소 총 16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설치 지역과 충전소 개수는 고양 2개소와 남양주 1개소, 하남 1개소 등입니다.
또 도는 올해 총 600대의 수소 연료 전지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기획부동산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달간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최근 넉 달 사이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한 7,800여 건이 대상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신고한 사례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그리고 광고를 하고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입니다. 경기도는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형사 고발이나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자진 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경기 북부 권역 외상센터를 찾은 환자 10명 중 4명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북부 권역 외상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찾은 환자 중 절반 이상이 교통사고로 내원했으며 이 중 44%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경기 북부 권역 외상센터 관계자는 안전벨트 착용은 환자의 생존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생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4일 동두천 재생병원 개원 방안 입법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국회 법제실과 함께 시민단체와 정부 관계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재생병원의 조속한 개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좌장을 맡고 국회 입법조사처 김예성 조사관이 발제를, LH 김익수 방치건축물 정비사업부장의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재생병원을 포함한 장기간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비 지원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연천구는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실시한 간파리 지역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결과 7곳에서 1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2건과 무허가 폐수 배출 시설 2건, 운영일지 허위 작성 1건 등입니다. 이 중 환경관련법에 따라 4건은 폐쇄명령과 사용중지명령, 조업정지명령 등 경고,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며 고발사항 5건은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불법 폐기물 처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환경부, 의정부시와 합동으로 의정부 신곡동 일대에 20여 년간 방치된 불법 폐기물 26만여 톤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도는 국비와 도비 등 379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도내 57만 2천여 톤의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경기 북부에서 발생한 보복 범죄가 최근 5년간 6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보복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총 63명으로 이 중 22명은 구속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보복 협박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 폭행도 14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복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복 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 심사를 거쳐 CCTV 설치와 신변 경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쾌청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다시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고 17도가량의 일교차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날씨가 포근해 냉방은 필요 없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